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걷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거나 발끝이 자꾸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경험 있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걷는 모습으로 알아보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8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한쪽 다리를 끌면 뇌졸중 신호를 의심해보세요. 한쪽 다리를 자꾸 끄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과 다르게 뇌 속 혈관의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걷는 모습이나 말투, 표정에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음걸이가 갑자기 변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함께 나타납니다. 실제 사례 60대 후반 어신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한 달간 방치하다가 갑작스러운 마비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빠르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더 큰 후유증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뇌졸중, 걸음걸이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걸음이 짧아지면 파킨슨병을 의심해보세요. 파킨슨병 초기 환자들은 발을 질질 끌며 보폭이 점점 짧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되지만 점차 몸 전체의 움직임이 둔해지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걸을 때 팔이 함께 흔들리지 않고 몸이 굳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어드는 것도 파킨슨병의 특징입니다. 전문가 코멘트: 파킨슨병은 걸음걸이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보폭이 좁아지고 팔의 흔들림이 줄어들면 반드시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보폭이 짧아지고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신경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재활 운동을 병행하면 증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발끝이 자주 걸리면 신경 손상을 의심해보세요. 자꾸 발끝이 턱에 걸리고 작은 문턱에도 넘어질 뻔했다면 이건 말초 신경 손상으로 인한 처진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초기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70대 여성 B씨는 신경 압박으로 인해 발목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했고 넘어지며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골반이나 허리 쪽의 디스크 이상으로 인해 신경이 눌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경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 시 물리치료와 약물로 회복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폭이 흔들리면 평형 감각 이상을 의심해 보세요. 걷는데 중심이 자꾸 흐트러지고 똑바로 걷기 힘드시다면 이건 평형 감각을 조절하는 뇌와 귀의 기능 이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정기관 이상, 손의 기능 저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노인성 질환 중 하나로 자주 발생합니다. 낙상 위험이 큰 이유로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골절, 머리 손상 등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기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어려워지며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 안정화 운동이나 뇌의 검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눈을 감은 채 한 발로 서 있는 시간, 벽을 짚지 않고 양발을 붙이고 서 있을 수 있는지 등의 자가 테스트로도 초기 점검이 가능합니다. 계단이 숨차면 심장폐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보세요. 계단만 오르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신가요? 이건 폐활량 저하 또는 심장 기능 약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쉽지만 심부전, 폐기종, 협심증 등 심각한 질환의 초기일 수 있습니다. 주위에 특히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다면 심부전이나 폐기종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계단만 오르면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즉시 내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기초 체력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호흡기 및 심장 검진을 받아보세요. 간단한 심전도 흉부 X-레이, 폐기능 검사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꿈치 들기 힘들면 당뇨 합병증을 의심해 보세요.
뒤꿈치를 들기가 어렵고 발바닥 감각이 둔해졌다면 이건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은 분들은 혈당 관리가 잘 되어도 신경이 점차 손상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 합병증 말초 신경이 손상되면 걸음걸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심할 경우 괴사나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통증, 저림, 감각 둔화가 있다면 정형외과 또는 내분비내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함께 발의 감각 변화에도 주의하세요. 매일 발을 확인하고 상처나 색깔 변화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을 때 허리가 저리면 척추 질환을 의심해 보세요. 걸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한다면 척추관 협착증 의심 신경이 눌리며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줄고 펴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허리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보다 척추 X-ray, MRI 등을 통해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수술 없이 치료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걸음이 느려지면 근감소증 진행을 의심해 보세요.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이건 근감소증의 전형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체력과 면역력 저하까지 연결됩니다. 근감소증 60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감소하며 하체 근육 저하로 인해 낙상과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걷는 속도가 줄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근력 유지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매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계단 오르기, 탄력밴드 운동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걸음걸이 하나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이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고 사소한 변화도 큰 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세요. 보행자가 진단할 수 있는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 5M 걷기 영상 촬영에 비교하기. 의자에서 일어나 5초 안에 3번 앉았다 일어나기. 평형 감각 체크로. 눈 감고 한 발로 10초 서기. 실내 걷기 운동 루틴 제자리 걷기, 무릎 들기, 발 뒤꿈치 들기. 탄력 밴드를 활용한 하체 근력 강화 운동. 매일 단백질 60g 이상 섭취하기 두부, 계란, 닭가슴살, 콩류.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경고 신호 잘 확인하셨나요?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걷는 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건강한 정보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